안녕하십니까. 고승우 박사의 속속속입니다.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. 이 전쟁, 최근에는 뭐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,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21세기 전쟁의 그 특성이랄까 그 모두 보고 있습니다. 그 현대 전쟁은 역시 그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이 주로 판세를 좌우하더라. 그리고 이게 보면 어떤 그 진영 간의 말이죠. 이른바 패거리 싸움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쪽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이 쭉 줄을 서잖아요. 지지를 하고.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면 우크라이나 뒤쪽에 또 유럽연합 미국이 지원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또 북한이 또 군대를 파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보면 현대 전쟁은 이제 그 역시 국가와 국가들과 국가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말이죠. 이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, 지금 중국과 그 미국의 그 경쟁이 치열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역시 뭐 미중 간의 전쟁설이 항시 나돌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특히 미국은 한국이 미중이 말이죠. 대만에서 붙을 경우에 미국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설 2027년에 걸 것이다라는 설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국도 보면 이제 그 과연 한미 관계 한중 관계에서 말이죠. 과연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. 중단 기로에 있는데, 역시 이제 그 우리가 현상을 파악을 할 때는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전쟁,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예를 들어서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것이냐,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살피면서 현상을 좀 분석을 하고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말이죠. 가닥을 잡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봅니다. 그래서 그 중국의 대만 침공설은 미국의 그 여러 인사 중에 보면은 특히 군인들, 정보기관, 인도 태평양 뭐 사령관이라든지 말이죠. CIA 국장이 주로 그런 얘기를 좀 하죠. 근데 역시 어떻습니까? 이 전쟁과 군 보면 말이죠. 정치의 그 연장이라는 말 있잖아요. 정치의 선택이더라. 그래서 특히 이제 군과 정치와 하는 게 보면 군은 그 정치의 그 일단은 하복이고죠. 정치가 군을 지휘합니다. 그리고 우리 그 과거 6.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이제 그 어떤 독단적인 공사행위라고 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그 목을 치잖아요. 그러니까 역시 그 군인은 그 전쟁만 보는데 정치는 그 전쟁 이후에 또 다른 현실을 이제 파악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항시 그 정치는 군보다 상위 개념이 되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치에 말해 군이 개입한 데가 큰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그 개혁을 합리화시키고 위해서 북한 군사 도발을 뭐 유발을 했다. 드론을 평양에 보내가지고.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이렇게 정치가 이용하려고 했다. 아주 예한 겁니다. 그것은 전쟁이 발생하면 역시 그 젊은이들이 많이 죽잖아요. 그 민간인들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.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전쟁은 좀 우리가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전쟁의 특징이라는 게 보면 말이죠. 아까 말씀드린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말이죠. 진영화되기도 하고, 또 물론 이제 국가 단일 체제로 봤을 때 어떤 그 합리적인 선택이 그 전쟁이 아니겠느냐, 뭐 그런 식의 현상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말이죠.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한다.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른바 인도주의적으로만 심각한 비난을 받았죠. 이번 전쟁 학살, 집단 학살에 달 정도로 비무장 팔레스타인들을 다수를 희생을 시켰는데, 전쟁을 보면은 네타냐후는 그 지금
전쟁을 계속 하고 싶어 했다. 물론 그 전쟁, 네타냐후의 전쟁 지속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스라엘인들도 있죠. 분명히 한 40% 이상 된다는데, 네타냐후는 수상이 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비리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수상이 돼가지고 이 수상직을 내려놓는다. 그러면 이제 곧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. 그것도 실형을 명확히 어렵다.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뭐 계속 전쟁하려고 한다. 그런 면이 있고. 그다음에 저 우크라이나에 말이야. 젤렌스키도 보면은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그 적지 않은 영토를 말이죠. 점령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휴전이 된다. 뭐 지금 그 트럼프가 막 강력히 뒤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휴전이 현 상태에서 되면 젤렌스키는 뭐 물러날 수밖에 없다. 어떻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한다.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. 우크라이나 단독으로 러시아를 상대가 어려우니까 뭐 유럽에 뭐 지원을 요청한다.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말이죠. 토마호크 미사일을 달라.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겠다. 그러니까 또 트럼프는 못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역시 그 러시아는 핵 항공입니다. 그러니까 핵 보유국과 비핵국가, 비핵 보유국 이 전쟁 현실에도 핵은 쓰지 않는 거죠. 그 1945년에 미국이 일본에서 두 군데 핵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참혹했느냐. 극진됐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지금 핵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대만과 중국 간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충돌을 얘기할 때도 중국의 뭐 핵무기 그거 얘기 않잖아요.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제3차 대전의 그 도화선이 된다고 의미하기 때문에 현대 전쟁은 굉장히 복잡한 양상,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가 중국과 대만 그 전쟁 가능성,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죠. 가능한 것인가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좀 전면적인 그 침공은 아마 그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.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인데 중국 입장에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. 전쟁은 말이죠. 역시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봐가지고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개입할 것은 확실하고 그렇다면 또 유럽도 또 개입을 또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국제전으로 비가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대만의 기업인들의 그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가 엄청났어요. 중국이 지금은 이제 경제력이 세계 2위 됐습니다만 그 전까지 대만 경제인들의 그 중국 본토 투자가 엄청나게 됐다 봅니다. 2021년까지 보면 말이죠.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 뒤로 이제 자꾸 좀 그 대만인들의 경제인들의 이제 중국 본토 투자가 좀 감소 추세다. 뭐 그런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도 만약에 전쟁으로 해서 대만이 경제가 피해를 입을 경우 대만은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. 일부분에서 세계 최 수준이잖아요. 그러니까 중국도 한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전면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. 그리고 지금 대만의 특성상 그 대만은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상을 포위하는 사실은 해상 통로 어렵습니다. 통행이. 그러면 일단은 물류에 대만에 나오는 말이죠. 그런 수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2, 3개월 정도면 대만에 심각한 그 지경에 처할 것이다. 그래서 중국이 취하고 경우에 대만에 대해서 군사력을 행사할 때는 아마 봉쇄작전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봉쇄작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서로 군사를 충돌한다든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봉쇄를 풀어라 해가지고 군사력을 먼저 사용한다든지 그건 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중국도 군사력이 미국에 비하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. 핵무기도 뭐 몇십 분일밖에 안 되고 재래식 무기도 이제 좀 뒤지는데
특히 이제 그 국제전을 얘기할 때 보통 보면은 군사력의 비교를 항공모함으로 하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항공모함 10대가 넘습니다. 10개가. 근데 지금 중국은 2개가 가동 중이고 하나는 지금 조준 중인데 그 항공모함 숫자로만 본다 하더라도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좀 미치기는 어렵다. 그렇지만 중국도 자신합니다. 중국은 만약에 미군이 그 대만 해역 쪽으로 와가지고 중국을 공격한다.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. 그런 거죠, 그죠? 미국 쪽에서 전쟁하지 않고 중국 쪽에서 미군이 와 전쟁한다면 자기들이 현재 그 미사일이라든지 드론,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재래식 무기로 봤을 때 그건 뭐 문제 없이 싸울 수 있다.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 대만을 2027년에 뭐 무력 침공할 것이다. 뭐 그런 가설이 좀 낮고요. 그리고 이제 중국이 2047년이면 이제 혁명 그 성공 100주년 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가 지금 미국도 경쟁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미국 중국의 그 경쟁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세계 1, 2위 싸움이잖아요. 지금 1위를 유지하는 그 미국이 과연 그 자리를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. 중국이 미국 그 재치만 1등을 할 것이냐.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말이죠. 그런 그 대단히 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에서 벗어난 그 이제 수단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게 보면 미국의 조급함이라든지 중국의 추월당한다고 하는 어떤 위기감 그 반론하고 볼 수도 있죠. 사실은 그 부분이. 근데 이제 역시 그 어떻습니까? 경제 흐름이라든지 오늘날 세계 경제가 국가 간의 어떤 이념 대결보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이제 그 관계가 더 이제 그 긴밀하고 그저 완강한 것인데 그 미국이 말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것을 저질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의문의 예지가 있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, 그러죠?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지금 가자지구, 우크라이나, 그다음에 이제 전쟁, 그다음에 대만에서 했던 위기 상황. 한국도 위기 상황이잖아요. 사실은 뭐 한국에 대해서 뭐 남쪽에서는 북한이 뭐 미사일만 쏘면 도발이다 그러고 이제 이 남쪽에서 군사훈련하고 신무기 개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걸 뭐 정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는 뭐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전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그다음에 대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